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이제 기사, 주요 기사 좀 말씀드려 볼게요. 6월 21일, 그러니까 6.21 대책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대책을 좀 한 줄로 좀 요약을 하면은 공급 활성화보다는 주거 안정에 포커싱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기대만큼의 그렇게 개편이 되진 않았어요. 좀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적인 측면이죠. 실거주라던가 전입 요건들이 일부 좀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주거 안정은 좀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갭 투자의 어떤 부작용 같은 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6.21 대책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세세하게 좀 보면은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인데, 즉 이거죠.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게 요 2년 거주 요건을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라 그래서 좀 면제를 해주게 되잖아요. 거주 요건도 없어지게 되고 대출을 받게 되면은 전입하는 기간도 2년까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임대차 시장에는 일부 안정화 효과는 가져오게 됩니다. 세부담 측면에서도 그동안 계속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 공식화돼서 이제 다시 좀 발표가 되는 그런 거였고요. 역시 세부담 완화도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제 반면에 요거 주택연금 활성화 요거는 사실 퀘스천인 것 같고요. 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8.15 광복절 이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발표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단기 전월세 물량 확보에는 좀 긍정적인데요. 분상제 개편이 사실 미미하다 보니까 공급 효과, 그러니까 신축이 되는 그런 공급 효과 측면에서는 사실 매우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보면은요,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정비사업장 분양가의 최대 4%까지밖에는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공급 확대 효과가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자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물량이 사실 나오기에는 이 인상폭이 크지 않아 가지고 공급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 전에 공급 대책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안을 보면은요, 광복절인 8월 15일 전에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예상을 하고요. 이번 물량은 청년, 서민 등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하되 대출 부담을 고려해가지고 리츠를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분 투자 방식인데 구체적인 건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서울을 포함해서 주로 도심, 교통 요지와 같은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와 보면은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1주택자세요. 이제 5년 후에 은퇴를 앞두고 있고, 얼마 전에 지방의 아파트를 한 채 매도해서 한 5억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자금은 성남 재개발 추천을 받으신 것 같고 매수해 보려고 한다. 한 채 나온 부동산은 천안 불당동에 있으며 시세는 9억 정도 하고요. 대출은 하나도 없고 월세를 주고 있으며 저희는 다른 곳에 거주 중입니다. 거주지는 크게 상관이 없고 투자성이 높았으면 합니다. 최근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대출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금 자체가 많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5억으로 저는 이제 성남 재개발에 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려보면, 1안은 이거죠. 천안을 아예 비과세 받아가지고요. 비과세가 제가 봤을 땐 될 것 같으니까, 비과세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비과세를 받고, 그러니까 천안의 아파트를 비과세 받고, 5억까지 더해가지고, 사실 이제 핵심지를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핵심지 똘똘한 한 채를 더 사놓자. 요 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천안을 굳이 매도할 생각이 없고 매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성남도 나쁜 곳은 아닌데 뭐 천안의 아파트를 유지를 하고 저는 이제 용산 쪽의 재개발 구역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요 1안에 대해서, 즉 천안을 내가 비과세 받고 5억의 자금을 더해서 핵심지 부동산을 사놓는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데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입니다. 뭐 천안 내에서도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높은 지역은 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좀 예상을 할 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수급이잖아요. 근데 수급 자체를 보면은 16, 17, 18년도에 물량이 좀 많았고요. 계속 물량이 많다가 21년도에만 약간 줄었다가 22년, 23년, 24년 이렇게 계속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고려해 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쵸?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치를 보면은 뭐 어떤 단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단지에 전세가율을 좀 보면은요 한 46% 밖에는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낮은 수치거든요. 이 수치, 뭐 공급량이라던가 뭐 수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아파트가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데는 사실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좀 비과세를 받고요. 현재 자금이 한 5억 정도가 있으면 굉장히 큰 자금이거든요. 이 자금으로 좋은 지역을 하나 사놓자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1안이고요.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릴 거예요. 뭐, 금리를 올리는 원인은 물가 때문이겠죠. 그래서 물가가 꺾일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올릴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은에서는 빅스텝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현재 자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핵심지를 사놓는 전략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금리 인상 우려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 집 가격이 뭐 내리막 걷나, GTX 수혜보던 경기 지역이 일부 호가가 좀 뚝뚝 내려가고요. 서울 부동산 시장은 뭐 거래 절벽이죠 지금. 그리고 금리 인상에 주담대 이자도 오르고 있고요. 이런 뭐 안 좋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면을 또 보면은요. 서울 주요 지역은 양극화예요. 저는 이제 초양극화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대출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당 지역이 정비사업구역이다라고 하면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금리 인상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이제 새 아파트 공급도 절벽입니다. 요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잘 개편이 되면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았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사실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공급도 사실 많이 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조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서울 주요 지역에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될 그런 아파트 입주권을 내가 선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넘어서 높은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자금을 좀 고려한다라고 봤을 때 서초구 일대 방배동 입주권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재건축이고 일부 관리 처분이 나서 뭐 이주를 거의 많이 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의 시세를 보더라도 호가 기준이 뭐 33억 이렇게 합니다. 국평 기준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배 13구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투자금이 한 요 정도 들어갔을 때 향후에 입주 시 예상 시세가요 35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저도 이 금액을 좀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예상 시세 차익은 10억이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좀 지방의 아파트를 좀 팔고요. 비과세 받아서 팔고
현금을 내가 한 5억 정도 더해가지고 이렇게 핵심지 부동산을 사놓는 전략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뭐 성남의 재개발 구역을 5억으로 또 별도로 투자하는 안보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핵심지 부동산을 사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뭐 빠르면 여기가 한 5년 후에 입주를 할 건데 입주를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뭐 전세를 주고 그 전세 자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데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해당 일대는 전세금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6월 21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급 활성화 효과는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제한적이라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의 촉진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광복절 전에 250만 원 공급 대책 발표가 예상이 되고요. 뭐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주요 도심, 뭐 교통 유지 같은 입지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50대 후반 1주택자분께서 사연을 주셨고요. 1주택 비과세 매도 후에 현재 자금과 더해가지고 방배동 일대 입주권을 검토하시는 게 내 자산을 안전하고 빠르게 불리는 방법이고요. 향후에 그게 입주를 한 뒤에 전세를 주고 그 자금으로 다시 뭐 노후 생활비라든가 재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